51페이지 2번. 에너지 D로는 이런 거잖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D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데 가까이 원자들이 모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살짝 어긋나면서 껍질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띠를 만든다 이건 거잖아. 얘는 지금 만들어진 거지 띠가. 얘는 안 만들어졌지. 왜 그런 거야? 혼자 있으니까 안 만들어진 거지. 혼자 있다는 건 인접한 원자가 없다는 뜻이잖아. 무슨 상태? 요게 기체 상태가 되는 거지. 인접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띠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는 인접한 게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고체.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기억. 가는 고체 상태의 에너지 준이 틀렸어. 가가 기체고 나가 고체야. 가에는 여기 봐. 여기는 껍질과 껍질 사이의 공간이잖아. 여긴 전자가 있을 수 없어. 존재할 수 없지. 저기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전자 배치가 연속적이 돼버리는데 틀렸고. 나 B는 인접한 원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형성된 뭐가 형성된 거야 이거? D, 밴드가 형성된 거잖아. 아까 내가 설명한 거니까 D것이 답이 돼야 되지. 되냐? 답 몇 번이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고 갈까? 쌤은 여기에 색 반전을 좀 시켜놔가지고 아마 너희는 요 부분이 검게 돼 있을걸?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색은 전자가 비어있고 검은색은 채워져 있고 이게 중요해. 흰색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회색이니까 전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비어 있는 거야. 여기는 검은색이니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고. 이게 가전자띠, 이게 전도띠인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 얘는 뭐겠어?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겠지. 여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 맞아. 여기가 흰색 아니야? 여기는 뭐야? 허용되지 않은 공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전도띠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띠 간격이 되는 거지. 얘가 더 크네, 띠 간격이. 그러면 아마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누가 전류가 잘 흐르느냐 했을 때 가가 큰 거지. 그 다음에 뭐 저항을 비교해라? 야,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기억. 가에서는 전류가 매우 잘 흐르지. 뭐 거의 띠 간격이 제로에 가까우니까 뭐 항상 대기되어 있는 거잖아. 어떤 게? 전도띠로 가 있는 전자가. 그게 뭔데? 자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거지, 얘는. 사실 가전자띠에 있는 전자가 뭐 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가가 나보다 많다. 그게 결국은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전기 저항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건 틀렸네. 작아야 되지. 됐냐? 답 뭐가 되는 거야?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5번 같은 경우에 자, 그림은 어떤 고체 에너지 띠 구조다. 보니까 B와 C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에너지 띠래. 그럼 이걸 뭐라고 볼 수 있겠어? 가전자띠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는 뭐가 있어? 전도띠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지금 절대온도 0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게 운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야. 이 경우는 뭐 어떤 것도 전류 흐를 수가 없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데 B는 어쨌든 원자가 띠이다. 가전자 띠이다.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띠처럼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유사한 에너지를 가진 껍질이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히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만약에 완벽히 모든 에너지가 똑같다면 그냥 선이 나타나야지. 띠가 나타날 게 아니라. 그지? 그게 틀린 거고. B에서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B에서 A로 가겠지? 그럼 B엔 양공이 생긴다. 맞잖아? 전자가 여기로 가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일로 간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공간에 빈 공간 플러스를 띄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양공 또는 전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답은 뭐가 되죠? 기억 D것이 답이 되는 거지. 요거 한번 볼까? 8번 문제 한번 볼까? 다이어드 문제. 반도체 A는 여기 보여? 전자 하나 더 있지? 그럼 이건 뭐야? 얘가 15족인가 봐. 14족에 15족을 첨가한
비고유 반도체를 우리 뭐라고 해? 불순물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자유전자가 전류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거지. 여기는 보니까 양공이 하나 보이네. 요거 인듐은 뭡니까? 13족인가 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P형 반도체가 되고 그 두 개를 붙였으니 뭐가 되는 거야? 다이오드가 되는 거지. A가 N형이고 B가 P형이거든. 그러면 야 이게 플러스가 N형이고 마이너스가 P형이니까 적어볼래? 무슨 전압이 걸려있는 거?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거. 그럼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였어?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자유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각기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겠어? 역방향이니까 P에 있는 양공은 오른쪽으로, N형에 있는 자유전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멀어지는 변화를 보이겠지. A는 N형이니까 틀렸고 B는 P형이니까 주된 전하 나누기는 양공이다. 맞는 말이고 현재 역방향이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 답은 니은티겠지. 됐어? 넘어갈까? 자, 11번 한번 보자 얘들아. 보니까 직류전원이 있고 교류전원이 있어. 직류전원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교류전원은 양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는 거야. 우리 보통 왜 이렇게 전류 흐름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교류전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먼저 스위치를 A 연결했대. 직류전원 연결한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플러스가 연결된 X가 P형, 요거는 N형. 요까지 무리 없지. 그럼 지금 직류전원 A 연결했을 때는 뭐 하고 있는 중? 접합면 쪽으로 전공과 전자가 모여들고 있는 중. 그 상황인 거야. 기억. X는 N형이다. 아니잖아. X는 P형이잖아. 스위치를 A 연결할 때 X 반도체,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는 방금 내가 말했잖아.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하 운반체, 양공과 전자는 모여들고 있으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잖아.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교류전원이거든. 그럼 생각해봐라. 원래 교류전원은 이렇게 공급하는 거잖아. 근데 이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얘들만 살아남든지 아니면 얘들만 살아남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고 해서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전류 흡색이 이런 식이 되지 않냐? 이렇게. 순방향은 살아남고 역방향은 못 살아남고. 맞죠? 그러니까 저항이 흐르는 전류세기는 일정하다. 요거 틀린 말이지. 됐죠? 답은 니은만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60쪽에) 6번. 자, 일단 여기 동서남북 표시가 돼 있고 지구 자기장 무시한단 말 없으니까 지구 자기장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지? 근데 지금 이쪽 북쪽을 현재 딱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전류의 자기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심 O에 평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직선 전류가 흐른대. 그럼 이거지. 요거. 그러면 이 도선 때문에 생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너희 기준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렇게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 항상 말하지만 동심원 모양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상황. 그럼 좀 확대해 보면은 자, 북쪽을 향해서 이게 뭐예요? 지구 자기장이에요. 근데 전류 자기장은 동쪽 방향으로 전류의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 그럼 나침판이 여기 있다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면 된다. 여기 나침판 N극 방향. 됐지? 그리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 세타 값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뭐에 의존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에 의존한다.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지구 자기장은 역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전류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시계 방향. 그러면 접선 방향 어디 방향이야? 서쪽 방향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 방향. 그러면 나침반은 여기 있다가 요렇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나침반 N극이 여기를 가리키고 요 세타 값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존을 하겠지. 그런데 요건 거리가 R이고 요건 거리가 2R 아니야? 그럼 누가 각도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요 녀석이 각도가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까지 생각해라? 방향하고 돌아간 각도까지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볼까? 그러면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오른쪽 왼쪽인 게 요거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오른쪽 왼쪽은 지금 4번밖에 없네? 별로 돌아간 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네. 그지? 그럼 방향만 보면 되겠지 뭐.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방향이 일치하는 게 두세 개 있다.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야? 누가 많이 돌아갔느냐를 봐주면 되는 거지. 됐죠? 답 4번. 그 다음 요거 해줬냐? 8번. 안 해줬냐? 8번 보자. 자, 지금 역시나 요 도선부터 볼게요. A 도선. 요 도선은 이렇게 생기지,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 때문에 생기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요 동심원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리는 뭐 다 똑같으니까 전류색이 1이니까 요거를 B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장 세기. 그 다음 B는 요런 동심원을 만들 거 아니야. B는. 근데 전류가 위쪽으로 흘렀지? 그럼 반시계로 돌아가니까 요 방향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러면 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쪽 방향이 되겠지. 근데 전류가 2A니까 2B라고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동쪽으로 2B. 마지막. C는 좀 지울까? C는 요 방향이지. 요렇게 동심원이지. 요렇게.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감싸지니까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선 방향이 전류색이 1이니까 B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2B, 이쪽으로도 2B. 그러면 결국 요거 합력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2B, 2B니까 이건 얼마 되지? 2루트 2B가 되면 되겠지. 방향은 동서남북이니까 남동쪽이 되겠네. 그럼 찾으세요. 남동쪽 2루트 2B 하니까 답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는 것이.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자, 9번도 볼게요. 자, 9번에서 지금 일단 좌침의 북쪽 가리키는 요거는 누구 때문인 거죠? 결국 지구의 자기장 때문인 거죠. 근데 자 봐. 지금 이 기준 도선 기준으로 도선 뒤쪽에 나침판이 있는 거거든. 그럼 도선에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너희 기준 서쪽.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너희 기준 동쪽이 될 텐데 나침판 N극이 어디로 돌아가 있어? 왼쪽, 서쪽으로 돌아가 있지. 그러면 지금 전류 방향 어디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위쪽 방향으로 봐야 되겠지. 됐어? 그러면 위쪽 방향은 전류가 흐르면 도선 뒤쪽에서 내 손가락을 보세요. 왼쪽, 서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되고요. 결국 요 두 개의 합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간 거죠? 요만큼 돌아간 거죠. 세타만큼. 근데 요게 결국은 뭐니? 요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 요게 지구에 의한 자기장 아니야? 뭐야? 요거 분의 요거는 뭔데? 탄젠트 세타 맞니? 그럼 뭐가 성립하는 건데?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 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 것이 그냥 세타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근데 지구 자기장은 지구가 뭔가를 바꾸지 않는 한 일정하거든. 결론. 상수는 제끼면 변수는 전류 자기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떤 게 성립하는 거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2배, 3배가 되면 세타가 커지는 건 맞는 거고 2배, 3배 되는 것이 아니라 탄젠트 세타 값이 몇 배 된다? 2배, 3배 된다. 그거 좀 정리해 놓으면 되겠지. 됐니? 자, 답 찾아보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해놨잖아. 밑에서 위로 남북 방향. 오케이. 전류색이 증가하면 탄젠트 세타가 증가하겠지? 어쨌든 더 많이 회전하는 거 맞지? 도선을 나침판 아래쪽에 놓는다는 건 결국 도선이 뒤로 가고 나침판이 앞으로 온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리. 전류 이렇게 흘렀지? 도선 뒤쪽에서는 너희 기준 왼쪽이었다면 돌아 나오니까 도선 앞쪽에서는 어디 쪽? 동쪽 방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되니? 이게 지구 자기장이잖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의 자기장이 생기니까 요게 요렇게 돌아가야지. 나침판 N극이 여길 가리키겠지. 이렇게. 무슨 쪽이 되는 거야? 동쪽하고 북쪽이니까 북동쪽을 가리키게 되겠지. 근데 남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네. 됐어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10번) 그림부터 보자. 보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를 텐데 이쪽 봐봐. 저 뒤쪽이 N극인가 봐. 북쪽인가 봐.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가 봐. 그럼 이렇게 이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봐봐. 전류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해서 너희 기준 서쪽으로 나침판이 돌아가야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도선 뒤쪽에 나침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나침판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겠지. 뭐 그런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회전한다고 돼 있고. 볼게.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면 이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요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지. 그럼 나침판 N극은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요게 N극 방향. 요거 무슨 방향입니까? 동서니까 북서 방향이 되겠네. 그러면 동쪽으로 회전한다? 아니지. 서쪽으로 회전해야지. 왼쪽이니까. 이쪽이 북쪽이라 했잖아, 문제에서. 정북쪽. 자침의 회전각이 60도, 30도야. 그럼 우리는 탄젠트 60과 탄젠트 30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3이면 이거 3배 하는 거 맞냐? 맞잖아. 이거 탄젠트 60하고 탄젠트 30을 비교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탄젠트 60이 탄젠트 30에 3배를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거거든. 3분의 루트 3에다가 3배 하면 루트 3 나오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 탄젠트 세타 값하고 뭐가 비례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푸는 거잖아. 탄젠트가 30하고 60 비교했을 때 1대 3이니까 비율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도 3배가 되는 거지.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하면은 탄젠트 세타 값이 2배 돼야 되는 거지. 세타가 4배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 그지?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건 뭐 탄젠트 값을 아는 게 메인은 아니야. 전류 세기가 탄젠트 세타랑 비례한다는 걸 한번 보고 가자는 거지. 됐냐? 답은 니은. 자, 11번 요거 보고 진도 나가면 되지. 11번 보자. 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도선 밑에 나침판이 놓여 있거든.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봐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도선이 밑에 나침판이 있으니까 나침판이 이렇게 되겠지? 서쪽으로 돌아가겠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도선 밑에 내 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침판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겠지.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했는데 저항은 단면적하고 길이에 의존하는데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작잖아. 단면적이 좁으면 저항은 크고 반비례하는 거지. 도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도 길어지잖아. 커지잖아. 그래서 저항은 어디에 비례한다? 단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하는 거지. 그럼 요거 단면적 분의 길이, 요거는 단면적 분의 길이. 마찬가지 단면적 분의 길이. 그러면 1대 2분의 1대 2니까 2배를 하면은 2대 1대 얼마? 4. 내가 구한 게 뭐야? 저항의 비를 구한 거지. 내가 구한 게 바로 저항의 비다. 그러면 야, 동일한 전원을 공급하잖아? 그럼 이런 거 유추할 수 있지 않아? 전류 세기를 유추할 수 있지 않아? 저항하고 전류 세기는 반비례하잖아.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 대 전류 세기가 1대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아마 전류는 어디 가장 많이 흐를 것이다? 저항이 제일 작은 B에서 가장 많이 흐를 것이다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답 찾아보자. 자, 스위치를 닫아놓으면 쭉 설명이 돼 있고, 야, 1의 과정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을 바꾸어 줄 거라.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면 아마 나침판이 돌아가는 각도가 바뀌었겠지. 그림 볼래? 지금 어디로 돌아가 있니? 요렇게 서쪽으로 돌아가 있지? 볼래? 지금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가 봐. 그래서 요렇게 서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전류 방향을 바꾼다는 건 내 엄지손가락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어디 쪽? 동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나침반 앵글가 어떻게 가야 돼? 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디 쪽? 북동쪽을 가리켜야겠지.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죠? 북동쪽이 되죠. 그리고 앵극이 돌아간 각도가 가장 크다. 각도의 탄젠트 값이 전류 세기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각도가 크다는 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찾으면 되잖아. 아까 찾았잖아. 저항이 제일 작아서 전류 제일 많이 흐르는 거. 그러면 전류 제일 많이 흐르는 게 누구였지? B였잖아. 그럼 어디 연결하면 되겠어? B에 연결하면은 아무래도 각도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원형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봅시다. 원형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원형도선도 사실 뭐 직선도선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야,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자기장 전류 하나 흐르고 이렇게 직선도선 하나 생각하고 이렇게 직선도선 하나 생각하는 거야. 즉, 세 개의 직선도선 나눠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여기 전류제. 그럼 오른쪽은 들어가지. 왼쪽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 없잖아. 이렇게 전류 흐르면 밑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밑에서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너 이쪽으로 나오는 자기장. 전류 아래 방향이지. 그럼 왼쪽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 없지?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은 전부 뭐하고 있어? 들어가고 있지. 외부의 자기장은 전부 나오고 있지. 그러면 확실한 건 원형도선 내부로 들어갔으면 외부에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만약에 원형도선 중심 내부지. 내부에서 나왔다면 반대로 돌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굳이 내부랑 외부를 다 따질 필요 없이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판단하면 외부 자기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네 손가락을 전류를 하고 단순하게 엄지손가락은 자기장 이게 아니고 네 손가락이 전류를 하면 엄지손가락은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이 되는 거야. 내부.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감았지.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저 뒤쪽을 가리키고 있지.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자기장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인 거야. 그럼 반대로 외부는 반대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면 네 손가락을 전류로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은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지. 그럼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엄지손가락이 너희 가리키고 있지. 그러면 이 원형도선 내부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돌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도선은 뭘로 한다? 네 손가락을 전류로 하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봐. 여기를 기준하는 거야. 원형도선 내부의 중심을 기준하는 거야. 똑같아. 직선도선도 도선까지 얼마나 가깝냐? 전류가 얼마나 세냐? 이걸 가지고 자기장 판단하잖아. 똑같습니다. 도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R이라고 두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도선과 구별되게끔 상수를 K'을 써주고 K' 써주고 도선에서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세기 I 여기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을 기준했다면은 요 R 값이 뭘 의미할 것이다?
반지름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책에 있죠? 그래서 반지름 아래 반비례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중심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보자. 1번. 야, 반지름이 6.28이라는 건 도선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6.28이라는 뜻이야. 갑니다. K' 써주고 곱하기 자 도선에서 중심까지 거리 센치로 고쳐줘야지. 0.0628 센치로 고치는 게 아니고 미터로 고쳐줘야지. 0.0628m 또는 뭐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똑같은 얘기야. 분해 전류세기 얼마? 1A 하면 요게 뭐가 된다? 자기장 세기가 된다. 뭐 계산 안 할게. 대입만 하면 되니까 K'에 됐죠? 자 2번 볼게요. 지금 이거야. 핵심은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라는 게 중심이야. 0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요 작은 도선과 요 큰 도선이 만들어낸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인 거야. 그럼 발행. 자, 작은 원형 도선이다. 요렇게 전류가 흘렀지. 그러면 저 위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었지. 그러면 바깥에 있는 큰 도선은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자기장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류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이쪽 방향이 되겠지 일단. 그럼 방향을 찾았고, 자 크기는 X의 경우에는 거리가 도선에서 중심까지 D거든.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중심까지 거리가 2D야. 근데 방금 뭐라 했어? 방향은 반대고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D분의 I니까 같으려면 2D분의 2I가 돼야지 같을 수 있겠지. 그럼 아까 찾아놓은 방향에다가 전류세기가 2A가 돼야 뭐 하는 거야?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2I의 시계 방향이니까 답 몇 번?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냐? 3번 문제 한번 볼까?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의 일부분이 원으로 한 바퀴 돌려진 상태로 2A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야, 요 중심에다가 자기장을 주는 건 누구하고 직선 도선하고 꼬여졌으니까 원형 도선 두 개를 다 고려하면 되겠네. 해봅시다. 자, 봅니다. 직선 도선 이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봐봐. 직선 도선 아래쪽은 무슨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 원형 도선 요렇게 전류 흐르지. 그럼 역시나 들어가는 방향. 그럼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같은 방향. 선생님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할게. 직선 도선은 K의 거리 0.2분의 2A 더하기 역시나 마이너스 K의 K' 해야지. 0.2분의 2A.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방향은 값 자체가 음수니까 무슨 방향? 전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될 거고 세기는 뭐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계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됐죠? (4번) 너희가 한번 답 찾아볼래? 4번. 자, 좀 치우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지금 보면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은 보면 일단 뭐 전류 방향은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인 것 같고 이렇게니까. 그리고 자기장 세기가 B라고 했는데 거리가 R이고요. 전류세기 I야. 원래는 여기다가 뭘 K를 곱해야 되겠지. 정석대로 하면. 정확히 하면 원형이니까 K'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지. 그랬더니 반지름이 어떻게 됐니? 절반 된 거 맞니? 그럼 가볼게. 자기장, 나의 자기장은 뭐 K 그대로 써주고 거리가 2분의 R 됐어. 맞지? 전류세기는 여전히 I야.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두 개가 겹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게 두 개 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거 정리 좀 하고 해야 되나? K에 R분의 I 곱하기 4하고 똑같은 거 맞지? 분모 원자 2 곱하면 R분의 2I 되니까 2 곱하면 4 되잖아. 아까 요게 뭐였니? 아까 앞에서 B였지 않냐? 그러면
요 B난은 얼마가 되면 돼? 최종적으로 4B가 되니까 요 답은 4B가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요런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원형도선 한 개지. 요거는 원형도선 몇 개야? 두 개지. 요게 3개, 4개, 5개, 6개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야. 코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코일이 나오는 거야.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 됐죠? 봅시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즉 코일은 결국 원형도선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원형도선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 그럼 지금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일 내부라고 하는 건 사실상 원형도선의 내부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잡고 내 엄지손가락 방향이 결국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는 게 좋아. 안 헷갈리게. 쓸데없이 자석에서 나오니 들어가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은 N극, 반대 방향은 S극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마치 요 코일을 하나의 자석으로 보잖아? 그럼 자기력 선은 끊어지거나 교차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지. 그래서 코일 역시나 내 손가락을 전류,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코일의 자기장의 세기는 K2'이라는 상수를 써주면 되고 N 값은 뭐냐면 단위 길이당 가문했으니까 길이분의 뭘 하면 되겠노? 가문수라고 하면 되겠네. 요게 바로 N 값이 되는 겁니다. 길이분의 가문수 곱하기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흘러주느냐 해서 전류 세기. 그래서 K2' NI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값을 계산해서 구하는 것보다 가문수에 비례할 것이고 전류 세기에 비례할 것이다 정도를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자. 야, 긴 게 플러스 아이가? 그러면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요 방향. 잘 보고 풀어야 돼. 지금 원통 모양 앞에 도선이 보이지? 그럼 이렇게 감아야지.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감아야지. 그러면 내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켰으니까 A는 N극, 오른쪽, 여기가 S극. 얘는 뒤로 같이 도선이 이렇게. 오른쪽이 어디야? N극.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가는 거지. 됐나요? 2번. 자, 일단 K2' 써줘야 되고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 0.2m당 50회 이렇게. 여기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 N값 곱하기 전류 세기. 요건 뭐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K2' 주어졌으니까. 3번. 야, 전류. 그럼 이렇게 가니까 도선이 뒤로 숨어 있지? 뒤에 여기 숨어 있잖아. 숨어 있으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지, 뒤로. 맞지? 잘 봐야 되고. 그럼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가리켜야 되고. 이거 왼손으로 하면 절대 안 난다.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도선이 앞으로 보이지? 보이니까 앞에서 타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A가 N극. 항상 화살표 방향이 N극. 요거는 역시나 앞에서 타고 들어가야 되겠네.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면 A쪽이 N극 되는 거, 화살표가 A쪽 가리키는 거 누구야?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답 뭐야?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됐니? 4번. 자, 나침판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찾으라는 문제잖아, 지금. 어차피 그 나침판 N극은 뭐하고 똑같니? 자기력선 방향하고 일치시켜주면 되지.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테니 이렇게 감아가지고 요게 자기장 방향이야. 그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나침판 어디 가리켜야 돼? 솔레노이드 쪽을 가리키면 되겠지. 화살표 방향이니까. 그럼 답 뭐가 되는 거야? 솔레노이드 쪽을 가리킨다 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넘어가서 얘들아 일단 1, 2, 3번 세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1번 풀 때 항상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 반대입니다. 알겠죠? 그거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돼. 1번, 2번, 3번 세 문제만 풀어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전자의 회전, 두 번째 그림은 전자의 스핀이야. 사실은 이 전자의 회전과 전자의 스핀 때문에 원자들마다 N극과 S극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을 아무리 쪼개도 N과 S가 계속 나와. 뭘 쪼개지 않는 한? 원자를 쪼개지 않는 한. 원자를 쪼갤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의 회전이 지금 이게 무슨 방향이냐? 반시계냐? 그럼 전류는 시계가 돼야 되지.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됐지? 전자의 스핀은 반시계. 그럼 전류는 시계. 내 엄지손가락 밑에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 이렇게 푸는 거잖아. 가에서 그림과 같이 전자가 회전운동하므로 전류는 고쳐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항상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죠. 사실은 전류의 이동 방향에는 건 없지. 전자의 이동 방향이 사실 메인이지. 가의 전자의 운동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까지 맞았거든. 근데 A가 S극이니까 이게 틀렸잖아. 나에서 전자의 스핀으로 인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C는 S, 오케이. D는 N극. 맞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가와 나. 그러니까 전자의 회전운동과 전자의 스핀운동 덕분에 원자도 두 극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 하겠지만 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두 극이 한쪽으로 탁 배열되면 자성을 띠게 되는 거고,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으면 자성의 성질을 안 가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2번. 자, 쌤이 아까 뭐라고 강조했었냐면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그러니까 다시 원형도선의 자기장 방향은 내부 기준이다 이런 얘기 했었다. 그지? 자, 해보자. 먼저 가부터 갈게요. K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지금 플러스가 시계 방향이니까 I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전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 만드는 거 맞지? 생기면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할게. 그럼 들어가는 쪽으로 도선의 거리 반지름이 R이고 작은 원형도선은 전류가 I. 이렇게 됐어. 안쪽. 자, 바깥쪽은 전류 방향이 똑같이 시계 방향 맞지? 그럼 어디 쪽? 역시나 들어가는 쪽 마이너스 방향. 거리는 2R이지. 반지름이 2R이니까 전류 세기는 2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 계산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R분의 2I. 들어가는 쪽으로 R분의 2I.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요거 약분하면 R분의 I니까 R분의 2I. 그 다음 나를 보면은 자 이제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가와 나가 똑같죠? 그러면 가도 나도 들어가는 거 R분의 I. 근데 어때? 요거는 플러스 2I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2I지. 그럼 전류 방향 반대니까 해볼 필요 없잖아. 자기장 방향 요거랑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뭐 세기는 똑같겠지. 전류 세기 똑같으니까 요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야? 제로. 이건 상세가 돼서 제로가 돼버렸네. 그 다음 다. 자, 봐.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색이 두 개 만들어주면 되지. R분의 2I. 그 다음 플러스 2I, 플러스 2I니까 크기와 방향 모두 요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R분의 2I. 그럼 뭐 부호는 요거 약분하면은 플러스 R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I. 이렇게 가는 거네. 들어가고 0이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제일 큰 수냐? 얘가 제일 큰 수 맞지? 그래서 가. 그 다음이 제로고 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냐? 그러면 가, 다. 이게 제로니까 제일 작은 거지. 가, 다, 나. 몇 번이 답인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어차피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답은 2번. (3번) 자, 하나는 가보자. 5점부터 갈게요. 야, 5점은 중심 작은 도선, 큰 도선 기준으로 전부 내부지, 내부. 그럼 갑니다. 자, 작은 원형 도선은 시계 방향이야.
내 엄지손가락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할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거리는 원래는 계산할 때는 미터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뭐 방향만 따지면 되니까 그냥 2로 할게. 2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장 전류색이 I니까 요게 바로 작은 원형도선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그 다음에 큰 거는 전류가 이렇게 되지. 그럼 나오는 자기장입니다. 그럼 플러스 방향이죠. 그리고 거리는 뭘 봐야 돼? 요거 봐야지. 중심과 요 도선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몇 센치입니까? 6cm. 6cm 분의 몇 I? 3I 이렇게 가는 거지. 돼? 요거 얼마냐? 2분의 1. 이거 뭐야? 제로네. 없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 다음 자 P점 볼 건데 얘들아 요 P점은 작은 원형도선 기준으로는 외부지. 아까 요거 내부였지. 내부하고 외부는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방향이 돼야 되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도선하고 P점 사이 거리 얼마야? 요것도 2cm 하냐?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지. P점에서 작은 원형도선 때문에 생기는 거. 자, 근데 아직까지 큰 원형도선 기준으로는 내부에 속하기 때문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됐죠? 다만 거리가 가깝네. 몇 cm야? 2cm잖아. 그러면 2cm 분의 3i 이렇게 되겠네. 됐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맞죠? 계산하지 않아도 뭐야? 양수니까 플러스 방향인 거 내가 나오는 방향을 잡은 거죠. 마지막. 자, Q점은 어때? 야, 작은 원형도선을 기준하든 큰 원형도선을 기준하든 외부가 되지. 외부. 그럼 아까 둘 다 내부였던 거 하고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네. 얘는 뭐가 되노? 플러스가 될 거고. 작은 도선하고 요 Q점 사이 요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 몇 cm냐? 6cm네. 그럼 6분의 I. 요거는 몇 cm인데 요거는 2cm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2cm분의 3I. 이건 누가 봐도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노? 없음, 양수 나옴, 음수 들어감. 없음, 나옴, 들어감. 몇 번이 답인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3번까지 풀었죠. 4번, 5번, 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5번, 6번, 7번 세 문제 한번 풀어봐라. 12번이 7번이래. 세 문제 한번 풀어봐. 5번, 6번, 7번 세 문제. 자, 5번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일단 그 왼쪽 그림 가에서 I가 반시계로 흘렀더니 자기장 세기가 B제로래. 그럼 보자. 요렇게지. 그럼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할게.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B제로 이 말인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직선 도선까지 더해지니까 자기장 세기가 0이 됐대. 그러면 이 원형도선 때문에 플러스 B제로가 만들어졌으니 직선 도선 때문에 마이너스 B제로가 만들어져야만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전류 방향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 확인했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D분의 5I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라는 거야? 크기가 B제로의 크기를 가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나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하고 전류 세기를 10I로 바꾸면은 요대로 하고 전류를 10I로 바꾸면 자기장의 세기가 2B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2B제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두 개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B제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으로 B제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가 되면 되겠지. 답은 3번이지. 자, 6번 같은 경우에 자, 긴 게 플러스 뒤로 들어가고 이제 도선이 그럼 이렇게 뒤로 타고 들어가야 되지? 그럼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거나 교차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올 거고 이렇게 돌아 들어올 거지. 맞지? 그러면 B점에서는 오른쪽 방향 1태고 C점과 A점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왼쪽 방향이겠죠. 기억. 자기장이 가장 센 건 얘들아 나중에 하겠지만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도 큰 거거든. 내부에서 두 개가 빠져나가서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잖아.
어디가 밀도가 크겠어? 당연히 B점이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부 여기를 통해서 나가고 전부 여기를 통해서 나가니까 항상 양 끝이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세다고 하는 거잖아. 뭐 그러니까 B가 가장 세겠지. A와 A는 왼쪽, B는 오른쪽 방향은 반대지. 마치 자석의 내부와 외부의 방향이 반대이듯이. 내부와 외부의 방향 반대이듯이. 코일의 왼쪽 끝부분 화살표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은 N극, 왼쪽 끝부분은 S극이니까 틀렸네. 답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답이 되면 되지. 7번 문제죠. 자,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전류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아래쪽이 N극 될 수도 있고 S극 될 수도 있는 거잖아. N극 되면 얘를 밀어가지고 질량을 좀 크게 측정되게 할 거고, 밑에가 S가 되면 얘를 잡아당기니까 들어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조금 작게 측정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많이 측정될 때는 100이, 작게 측정될 때는 94래. 근데 어차피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질량을 크게 하는 양과 줄이는 양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몇 g이라는 거야? 아마 98g이겠지. 그래서 4g 줄였다, 4g 늘렸다 하는 거지. 자, A를 해보자. A, 요게 전류 방향이지. 그럼 이렇게 되나? 그럼 아래쪽이 N극이니까 어때? 이 자석을 눌러주는 거지. 청력이니까. A일 때가 몇 g? 102g. 됐죠? 그 다음에 B면 당연히 뭐 안 해봐도 되겠지? 94g.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B면은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니까 이 자석을 살짝 들어주는 거지. 기억. 저울 눈금이 102일 때 전류 방향 A 여기 있잖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눈금은 요 사이 여기 해놨잖아. 98. 오케이. B 방향으로 전류가 증가한다. 야, B면은 지금 질량을 줄여주고 있지. 전류를 더 크게 흘리면 자석을 더 많이 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전류는 더 작은 94보다 작은 값을 가리키겠지. 맞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됐니? 자, 실전 문제는 숙지하시고요. 코일로 갑시다. 솔레노이드. 전자기도 갑시다. 자, 전자기 유도 요 내용은 사실 통합과학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추가로 더 나옵니다. 물리원에 가면 문제도 어려우시고. 자,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 전자기 유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핵심은 이거야. 핵심 키워드는 자기장이 핵심 키워드가 아니야. 자기장의 변화량이 핵심 키워드야. 그러니까 자기장만 있어가지고는 전자기 유도는 의미가 없어. 자기장이 변해야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가 뭘 만들어낸다? 자기장의 변화가 없던 전류를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전기 같은 거 어때? 원래 전원장치 연결 안 했는데 전류가 만들어지잖아. 그런 거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 렌치의 법칙이 나오는데 줄 거라. 렌치의 법칙은 내부 자기장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한다는 거, 일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핵심이야. 내부 자기장을 일정하게 한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외부의 조건에 따라 자기장이 증가하면은 우리는 그 자기장을 뭐 하는 쪽으로, 뭔가 감소시키는 쪽으로 뭔가를 해야 돼. 코일이. 반대로 외부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를 하잖아. 그럼 코일은 그 자기장 감소한 거를 어떻게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너희들 자석의 N극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딱 이 상태에서는 코일 입장에서는 어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자석이 가까이 온다? 그럼 자기장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할 거 아니야. 어디 쪽으로 증가하겠어? 아래쪽으로 증가하게 되겠지. 증가했으면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 아래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코일 나름대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 하겠어? 새로운 자기장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장이다 해서 이거를 유도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도된 자기장 방향으로 내 엄지손가락을 잡아주지? 그러면 전류는 그 방향 따라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 전류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유도 전류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이 좌석의 운동, 그러니까 뭐 운동 에너지 또는 좀 넓게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그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 아닙니까? 자,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면 못 오게 해야겠지. 가면 못 가게 해야 되겠지. 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위쪽이 N극 돼가지고 밀어내고 있는 중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없겠지. 얘도 마찬가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번에는 자석이 뭐하고 있어? 도망가고 있지. 도망가고 있지. 그러면 도망가니까 자기장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겠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감소했으니 뭔가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증가를 시켜주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자기장, 유도 자기장. 그럼 전류는 감싸지니까 이렇게. 자, 위쪽 아래쪽 중에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어때? N극이 도망가니까 못 가게 붙잡기 위해서 위쪽이 S극 되는 거잖아. 말했잖아. 오면 못 오게 한다. 가면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자, 봐래. 자석이 오니까 밀어내지. 그러면 둘 사이의 힘의 방향은 어디 쪽? 위쪽 방향으로 자석을 밀어내고, 가까이 오니까 도망가니까 못 가게 붙잡잖아. 어디로 힘이 가해지고 있어?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지. 정리하자. 요 힘의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이 된다?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오면 못 오게 밀어낼 거고 가면 못 가게 붙잡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힘의 방향까지. 보통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지. 둘 사이의 자기력이 되는 거지. 항상 기억해야 돼. 힘의 방향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달아봐. 자, 1번 같이 한번 보자. 그냥 편하게 찾으려면 이런 거지. S가 온다. 오면은 S를 못 오게 해야 되니까 위쪽이 S, 아래쪽이 N극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도 자기장 방향이 되겠지. 그치? 그럼 유도 자기장 방향 잡아가지고 감싸지니까 저 뒤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자, 도망가네? 못 가게 붙잡아야지. 못 가게 붙잡으려면 N극으로 붙잡아야지. 아래쪽은 S가 되겠지. 이게 유도 자기장 방향. 그럼 요게 유도 자기장 맞지? 그럼 감싸지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전류 방향이 되는 거겠지. 자, 발이 S가 오고 도망가지? 당연히 자기장 변화의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전류 방향도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다만 오면 못 오게 하니까 어떻게 돼? 밀어내는 거고. 가면 못 가게 하니까 붙잡는다. 힘은 힘대로 또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2번. 자, N이 뭐 하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면 못 오게 막아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 유도 자기장 방향이고 끊어지거나 교차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오겠지? 그럼 나침반 행각 어디 가리켜야 돼? 반시계로 돌아가지고 왼쪽 가리켜야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은 반시계. 그 다음 오른쪽 끝에 생기는 자극은 S극. 그러니까 뭐야? 답은 4번. 오른쪽 끝인 S, 나침반은 반시계. 이렇게 가는 거지. 3번은 온다. 오면 못 오게 해야지. 청력이 답이 되겠지. 별거 없지 이거는. 4번 볼게요. N극이 도망가니까 못 가게 붙잡아야 돼.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 그러면 요게 자기장 방향. 감싸지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전류 방향 A 저항 B. 그리고 도망가면 못 가게 붙잡아야 하니까 인력 해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5번 보면 A가 평상시다. A하고 B를 비교해 볼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두 개 줄었지. 그러면 렌치의 법칙은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줘야지 같아지잖아. A랑. 이게 유도 자기장이라고. 만들어준 자기장. 그러면 만들어준 자기장 때문에 만들어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유도된 전류. 그래서 유도 전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가는 거지. A하고 C를 비교해 볼래? A보다 C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몇 개 더 있어? 지금 두 개가 더 생긴 거 아니야? 두 개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두 개 그려줘야만 뭐 하는 거야? A하고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유도자기장이잖아. 그러면 유도자기장이니까 전류는 무슨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야, 보기 1번에 줄 한번 꺼볼래? N극을 가까이 줄 거고 S극을 가까이 줄 거봐.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뭐 N과 S는 반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2번 보기처럼 뭐 넣을 때 뺄 때 또는 뭐 S가 가까이 올 때 N이 가까이 올 때 다 반대 개념이야.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 운동 방향이 반대라고 했지. 그러면 N이 가까이 와도 밀어내야 되고 S가 가까이 와도 밀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가까이 오고 있으니 똑같이 운동 반대로 밀어내야 하니 힘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반대가 아니고 동일한 방향이지. 요 그림대로라면 N이 가까이 오건 S가 가까이 오건 분명히 밀어낼 테니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말이니까 답이 1번이지. 이거 많이 실수하거든. 넣을 때 뺄 때 방향 반대 오케이. 빠르게 움직여. 변화 많으니까 전류세. 코일 많이 감아. 전류세. 발전기가 뭔데?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처럼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게 발전기. 맞는 말이잖아.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서 기본 문제 1번부터 일단 4번까지만 풀어보자. 4번까지만.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 야, 그 검육의 바늘에 움직이는 방향은 의미하는 바가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자, 얘가 지금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문제에서 말해줬어. N을 넣을 때랑 N을 뺄 때는 반대계니까 N은 오른쪽이겠지. 맞지? 그 다음 N을 넣을 때랑 S랑 넣을 때도 반대니까 오른쪽 되겠지. 근데 N 넣고 S인데 빼. 그러면 N에서 S는 반대잖아. 넣는 것과 빼는 건 반대잖아. 그럼 반대의 반대는 원위치 해야 되잖아. 얘는 뭐가 돼야 돼? 왼쪽.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답은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니까 4번. 일부러 이걸 막 일일이 다 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지. 2번에 자, 원형도선에 지금 자석이 가까이 간다. 그럼 못 오게 해야 되니까 원형도선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가 되면서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원형도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아마 뒤로 밀려나가겠지. 그리고 자기장 변했으니까 전류 흐르겠지. 자석으로부터 멀어진다. 맞는 얘기지. 야, 내가 말했잖아. S가 가까이 오건 N이 가까이 오건 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기본적으로 S로 바꾸든 N을 하든 가까이 오는 게 동일하다면 기본적으로 뭐야? 서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답은 기억 니은이지. 자, 3번. 지금 보면은 원형도선이 N극에 가까이 접근하면 전류가 증가하다가 또 잠깐 여기서 멀어지면 다시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될 텐데, 자, 얘 가까이 가면은 이쪽이 못 오게 막아야 되니까 NS가 될 거고요. 자, 원형도선이 도망가면은 얘가 붙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바뀌겠네. 그러면은 자, 요게 자기장 방향이지. 그러면 이렇게 감싸지면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반대지.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찾아. 플러스다가 마이너스 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리고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무조건 전류색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되잖아. 이거잖아. 플러스 이다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답은 1번이지. 4번.
야, 4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자석이 뭘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크게 보면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 그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야? 상황상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야. 무리 없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내려올 때와 통과해서 지나갈 때 이것저것 물을 수 있겠지. 바로 확인해버리자. 자석이 지금 N극이 잘 보이지 않는데 N극이 내려오고 있지. 그럼 원형도선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야.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A, B, C, D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S가 도망가니까 S를 붙잡아야 해서 아래쪽이 N, 위쪽이 S가 되니까 어때? 이렇게 자기장, 유도자기장, 전류. 그러니까 시계 방향. 니은 나의 경우 자석과 도선 사이에 도망간다 붙잡아라. 무슨 힘?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가에서 떨어뜨리는 H를 증가시킨다? 어차피 이게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 이게 증가하겠지. 그럼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도 증가하겠지. 또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높은, 더 빠른 속력으로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는 증가하겠지. 답은 기억 디귿. 됐니? 5, 6, 7 세 문제. 5번 한번 보자. 자, 요거 지금 보면 스위치를 딱 넣잖아. 스위치를 딱 넣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맞지? 그러면 B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딱 흐르면 B도선 오른쪽 편이 N이 되고 왼쪽 편이 S가 되잖아. 그러면 스위치를 딱 넣으면은 스위치를 ON 하면은 닫았다는 얘기죠. 스위치를 ON 했다는 건. 자, A 원형 도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스위치를 딱 넣어가지고 도선 B의 오른쪽이 N 되고 왼쪽이 S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장이 원래 없었는데 A의 스위치 ON을 딱 하니까 A 쪽 방향으로 갑자기 S라고 하는 자기장이 딱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없던 게. 그럼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S극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효과를 가져오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뭐하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의 상황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러다가 스위치를 딱 열잖아? 끄는 거지. 그러면 자기장이 사라지지. 그러면 A 도선 입장에서는 갑자기 S가 사라지는 거야.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S극이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겠지. 그러니까 A의 스위치를 닫을 때와 A 스위치를 열 때는 B구나. B의 스위치를 닫을 때와 열 때는 A의 자기장 방향 또는 A의 유도 전류 방향이 뭐 하는 거야? 반대가 돼버리는 거지. S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내가 스위치를 딱 넣고 가만히 있어. 그럼 스위치를 넣을 때는 자기장이 생겼거든. 넣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아마 A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야만 A의 전류가 끊임없이 흐르게 된다는 거지. 가에서 스위치를 여는 순간 오프하는 거지. 닫는 순간 ON하는 거지. 반대 맞잖아. S가 올 때와 갈 때니까. 기억 맞아. 자, 스위치를 닫고 가만히 두면 자기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말했잖아.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포인트가 아니야.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뭐든지 가만히 두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야 돼. 틀렸어. 열 때와 가에서 열 때와 나에서 N극을 접근시킬 때, 자 봐라. 스위치를 연다는 건 스위치를 오프한다는 거니까 S극이 뭐 한다는 얘기지? 도망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했어? N극이 접근할 때랑 비교했지. 어때? S와 N은 반대. 후퇴와 접근도 반대. 반대의 반대는 원래 방향. 그러니까 어때? 전류 방향은 서로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답은 기억 디귿. 4번이네. 6번. 자, 요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얘들아,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전류 방향이 반대라는 건 딱히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다가온다 못 오게 해야 되니까 힘의 방향. 도망가면 못 가게 하니까 힘의 방향인 거야. 쉽게 말해서 수레가 여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수레를 목각에 붙잡아야 되니까 힘은 왼쪽 방향. 어때? 진입할 때와 빠져나갈 때의 힘의 방향은 똑같은 거야. 어디 방향? 왼쪽 방향. 그러면 봐봐라. 이 수레는 끊임없이 운동 반대로 힘 받고 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요거를 V1이라 하고 빠져나갈 때의 속도를 V2로 한다면 아마 갈수록 속도가 느려질 테니 진입할 때보다 어떻다? 빠져나갈 때 속도가 느릴 것이다. 속도가 빠르면 자기장 많이 변한다. 전류 많이 흐른다. 속도가 느리면 자기장 조금 변한다. 전류도 조금 흐른다. 그러니까 아마 전류 세기를 판단해보면 진입할 때 만들어진 유도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겠다. 왜? 아직까지 수레의 속도가 덜 느려졌으니까. 더 빠른 상태니까 그런 거지. 솔노이드가 진입하는 동안 뭐 진입이든 빠져나오든 계속 속력은 감소해. 왜? 운동 반대로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때 속력 감소한다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야. 계속. 나중 되면 제로가 돼. 왜? 전부 전기로 바뀌거든 사실은. 수레가 솔노이드 진입할 때 빠져나갈 때 그렇지. 전류 방향은 뭐 굳이 안 해봐도 N이 들어오면 가까이 오면 못 오게 해야 하고 여기서 분명히 S가 도망갈 거니까 못 가게 붙잡아야 하고 어때? U도 자기장이 반대니까 전류도 반대가 돼야 되지. 답은 기억 디귿. 7번도 마찬가지 아니냐? 한번 들었다 놔주면 이 자석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원래 가만 놔두면 보존되잖아. 운동, 위치, 운동, 위치. 근데 자꾸 일부가 전기로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나중 되면 아마 정지할걸? 왜?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오면 못 오게, 가면 못 가게. 계속 운동 반대 방향이야. 그럼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겠지. 나중에 정지. 기억. 왼쪽으로 움직일 때. 자,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A 입장에서는 N이 가까이 오니까 오른쪽이 N극 되겠지? 얘는 S가 도망가니까 S를 붙잡아야 하니까 왼쪽이 N극 되겠지? 굳이 안 해봐도 유도 자기장 방향이 이쪽과 이쪽이니까 반대잖아. 그럼 전류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되잖아.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지. 모두 왼쪽이든 모두 오른쪽이든 같을 수 없지. 기억 틀렸지. 자석이 오른쪽 움직일 때 해보자. 자석이 일로 가면은 못 오게 막아야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전류 이렇게. 자기장 참. 전류 이렇게 되니까 전류 방향. 이렇게 되니까 요거 봐야지. 검유계는 왼쪽 방향. B구나. B에는 왼쪽 방향. 맞게 이야기했네. 자, 얘가 일로 가니까 얘는 붙잡아야 되잖아. S, N. 자기장, 전류. 전류, 오른쪽. 맞잖아. 어딘 A는 오른쪽. 니은 맞는 말. 왕복함에 따라 자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니까 진폭이 점점 감소하다가 정지한다도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앞에 그거 전작 유도입니까? 그거 풀어서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